어,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블리스 편입에서 미적분학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정수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미적분학 연구대 편입 미적분학 OT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미적분학의 커리큘럼 이름은 AP 칼큘러스라고 해가지고 이 어디서 이제 영감을 받은 거냐면 이제 미국에 실제로 앱칼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대학교를 갈 때 보는 시험인데 저는 이제 이거를 올 패턴스의 어떤 약자로 사용해서 AP 칼큘러스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AP 칼큘러스에 대한 OT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저의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보고 가시면 되고요. 저는 실제로 이제 편입학을 동시 합격을 했던 사람이다 정도만 이제 아시면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죠. 원래는 그리고 제가 아마 작년 학생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쌤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정수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우리가 당연하겠지만 어떤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 시험 범위를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미적분학 시험 범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연고대에서 공식적으로 편입 모집 요강에 제시를 한 범위가 나와 있고,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실제로 블리스는 어떻게 이 범위를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따로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연고대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에 보이는 책이 실제 연고대 편입 시험을 내겠다라고 연대고대에서 발표를 한 그런 책이고요. 그 책의 이름은 스튜어트 미적분학이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 공대를 다니셨던 분들 중에 미적분학 과목을 수강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이 책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유명한 책이라서.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요 시험 범위에 근거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럼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 스튜어트 미적분학 책이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시험 범위니까 나는 이것만 독파한다면 과연 합격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상담 때마다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어떨 때는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첫 번째 이제 문제점이 뭐냐? 수학과나 수학 비중이 높은 뭐 80% 이상을 보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항을 위한 추가 학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튜어트 미적분학 책은 적당하게 높은 난이도의 문제는 수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마주치게 되는 킬러 문제 수준의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하려면 추가적인 어떤 난이도의 문제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효율성의 문제인데 스튜어트 책에 수록된 연습 문제가 수만 개예요. 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2만 개 플러스 알파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제 이 편입을 준비를 할 때 수학만 준비해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제 뭐 물리도 해야 되고 화학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생물은 없지만 정보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학 외에도 두 가지 혹은 한 가지 과목을 더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과목까지 다 챙기면서 이 스튜어트 책에 수록된 연습 문제 수만 개를 다 독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게 시간상 굉장히 효율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튜어트 미적분학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미적분학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학에서의 응용이나 뭐 물리학에서의 응용 등등등 굉장히 우리 시험에 불필요한 내용들도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럼 제가 이제 반문하고 싶은 건 이런 것들 아직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개념들 출제 확률이 극히 희박히 낮은 그런 내용들까지도 우리가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수학 비중이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00% 효과를 보기 어려울 뿐더러 게다가 효율성에 있어서 굉장히 낮은 어떤 효율성을 가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의 이제 답변은 얘만으로는 어렵다가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이제 답을 해드릴 건데 여기서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연고대에서 발표하는 그런 범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단연간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정의한 가장 효율적인 범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1번부터 4번으로 갈수록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연고대 미적분학 중간고사, 기말고사 족보의 주요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부터가 약간 장벽이 있는 게 구하기 쉽지 않아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학의 어떤 중간고사, 기말고사 족보 문항을 아예 뭐 홈페이지에 공시해 놓은 것도 없고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있긴 있지만 답안지가 없어요. 답안지가 없고 답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다 영어로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그걸 해석조차 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연대 고대라는 굉장히 높은 학교인 만큼 여러분들 그 문제들 중에서 정말 편입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낮은 말도 안 되는 난이도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속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문제가 굉장히 이 편입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고 좋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혼자 이거를 가지고 일단 구하는 것부터 어렵지만 이걸 가지고 혼자 공부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편입 기출문제에 대한 전 문학에 대한 분석이 돼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편입 기출문제 전 문학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또 질문이 생겨요. 오히려 편입에서 나왔던 문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기출문제는 이미 나온 문제들이에요. 나온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조를 익히고 어떤 문제 연습을 하기에는 좋겠지만 실제로 나올 만한 소재, 앞으로 나올 만한 소재는 여기에 많이 있는 거고 얘네는 이미 나왔던 소재들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서 나올 만한 소재를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기출문제, 이미 나왔던 소재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나올 확률이 생각보다 낮겠죠. 그래서 1번이 2번에 비해서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타대학 편입수학 기출문제 주요 문항인데요. 이제 타대학 편입수학 기출문제라고 해서 이게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구대 시험 준비함에 있어서 타대학 편입수학 기출문제가 또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 중에서도 이제 연고대 문제에 맞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선별해서 우리가 적당하게 연습을 하면 계산 문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되고 추가적인 문제 연습을 하는 관점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번째는 스튜어트 미적분학에 있는 연습 문제 주요 내용 및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하겠죠. 스튜어트 미적분학에서 낸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난이도 있고 좋은 문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당연히 갖다가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총 4가지의 어떤 자료를 통해서 제가 커리큘럼을 기획을 했고, 그 커리큘럼을 기획을 함으로써 우리는 연고대 편입시험에 꼭 필요한 문항과 내용만을 선별해서 제공을 하고 학생들을 훈련시킵니다. 그 결과 블리스 같은 경우에 블리스를 가지고 우리가 연고대 편입 미적분학을 대비했을 때하고 스튜어트 미적분학을 가지고 연고대 편입 미적분학을 대비했을 때 실제 제가 정량적인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보면 블리스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제공하게 되는 문제가 1500문제 플러스 알파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연세대나 고려대 정도의 학교를 가는데 1년에 이 정도만 이제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반면에 스튜어트 미적분학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거의 10배가 넘는 비현실적인 문제의 양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돼요. 딱 봐도 문제 수부터가 차이가 나죠. 두 번째는 개념 합승량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작년에 강의를 찍은 거를 기준으로 제가 학생들한테 제공을 했던 개념의 양을 페이지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니까 50장 플러스 알파가 나와요. 블리스 같은 경우에. 근데 스튜어트는 그 책 두께만 1500장인가 나와요. 1500몇 페이지가 나오는데 1000 플러스 알파가 그러면 이제 뭐 500 정도는 문제로 빼고 1000장 정도가 이제 개념의 학습이 되는 건데 딱 봐도 거의 20배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 블리스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 방대한 내용들을 편입에 맞게 공부할 수 있다는 어떤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럼 이제 이렇게 공부했을 때 추가적인 내용이나 뭐 공부에 대해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훨씬 더 효율적인 어떤 문제들을 많이 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더 이상 문제를 풀거나 뭐 추가적인 자료에 대해서 갈망할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는 기본부터 심화까지 모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매우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한데 여기 바이 유형화라고 써 있죠. 자, 이게 저희 올 패턴 칼큘러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바로 다음에서 이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바이 유형화에 나와 있는 그 유형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20계열의 미적분학 출제 경향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연대 같은 경우에는 그 편입수학이 굉장히 오랫동안 출제가 되어 왔어요. 2004년도부터 해서 2024년도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한 20개년 정도의 방대한 양의 기출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2004년부터 2011학년도까지는 일단 시험 출제 대상이 20계열 모두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은 모두 서술형이었고
문제 수는 10문제 내지 14문제까지 약간 이제 편차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증명과 문제풀이 모두를 요구하는 서술형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도에는요. 이제 수학과하고 비수학과가 이때부터 좀 나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려운 문제로 서술형 문제만 출제를 했고요. 비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과 단답형 문제만 출제를 했습니다. 문제 수 같은 경우에는 이과대의 경우 뭐 15문항 이렇게 나와 있고,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모두 10문항이 서술형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뭐 이제 문제 방향성은 수학과가 좀 더 심도 있는 증명을 요구한다거나 뭐 문제풀이를 요구했고, 비수학과는 100% 문제풀이만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4년부터 2021학년도까지는 이때가 이제 연세대도 그렇고 약간 고려대도 그렇고 되게 좀 기조가 정형화되어 있던 그런 해인데, 이 당시에 이제 이공계열 모두 같은 시험지를 풀게 되었고요. 문제 유형은 모두 서술형이었고요. 문제 수가 7문항 내지 8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7문항, 8문항을 이제 잘 풀어낼 수 있으면 됐었고, 문제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명을 한 배점 10에서 20점 주고 한두 문제 냈고, 나머지는 모두 문제풀이 형식의 문학을 출제를 했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열 마찬가지로 모두 같았지만 이때부터 객관식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고, 객관식이 등장하면과 동시에 이제 뭐 문제 수는 객관식 8개, 서술형 4문제 이렇게 되었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원래는 이제 스튜어트 미적분학에서 미분방정식 파트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는데 이때 갑자기 미분방정식 파트가 출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 문제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되게 당황을 하고 굉장히 어려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술형 문제는 증명을 요구했고요. 객관식은 문제풀이를 요구했는데 2022년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대 역대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해로 꼽힐 정도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 화학과를 지원한 학생이었는데 수학을 16점인가 받았대요. 근데 최종 합격을 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시험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조는 이제 2023년도까지 좀 이어졌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도 이공계열 모두 같은 시험을 받고 객관식과 서술형이 같이 나오는 그런 시험 받고, 객관식하고 서술형. 근데 2022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문제 수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출제 범위에 이때 또 중요한 격변 중에 하나가 선형대 수학이라는 과목이 공식적으로 이때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선형대 수학을 활용해서 미분방정식을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3년도에도 선형대 수학이 들어가고 미분방정식이 출제가 됐고, 서술형 문제는 증명을 요구했는데 선형대 수학에서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여기서 나왔었어요. 그리고 객관식은 문제풀이를 요구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최근에 본, 우리 방금 이제 겨울에 본 시험 중에 하나가 이제 2024년도 시험인데, 이때는 이제 다시 원래 같게 보다가 수학과하고 비수학과 유형이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는 객관식이랑 단답식이랑 서술형이 다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학과는 서술형이 있었는데 비수학과는 서술형이 없었어요. 객관식이랑 단답식만 있었고요. 그래서 문제 수는 이렇게 객관식 11문제에다가 단답식 6문제, 그 다음에 수학과는 서술형 2문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서술형 문제는 증명을 요구하는 문제로 모두 미적분학에서 출제가 됐어요. 선형대 수학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객관식하고 단답형 문제는 문제풀이를 요구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23년도하고 22년도는 굉장히 문제가 어려웠거든요. 진짜 정말 상급 난이도에 속했는데 24년도로 내려오면서는 약간 문제 수가 늘고 반대로 난이도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2022년도, 23년도에는 한 30점, 40점만 받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던 해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학과는 70점까지는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조금 낮아지면 5, 60점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난이도가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쉽게 나왔다. 그리고 또 하나는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미분방정식이 22년도나 23년도만큼 딥하게 나오진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약간 기조의 변화가 살짝 찾아왔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출제 경향이 아주 간단해요.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6년째 출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2018년도의 기조하고 지금 현재까지의 기조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기조가 나오고 있고,
수학과하고 비수학과 유형으로 나뉘면서 보통 단답형 100%가 나오거나 아니면 단답형 80에 서술형 20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건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단답형에 대한 그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고대 같은 경우에는 첫 해 2018년도에 입실론 델타를 이용해서 극한을 증명하는 걸 한 번 내긴 했는데 그 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문제풀이밖에 안 냈어요. 그러니까 서술형이든 단답형이든 모두 문제풀이밖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대 시험을 볼 때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되면 이제 고대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특징이 고대에도 이제 난이도가 어려운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려운 애 어떻게 난이도를 어렵게 내냐?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특수한 논리를 가진 문제를 내서 방법이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정해져 있고 좀 특수한 방법을 써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낸다면 고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기보단 계산의 난이도를 높여서 학생들의 실수를 유도한다거나 굉장히 체감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하고 연대 같은 경우에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 또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문제풀이 능력을 배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잘 잡고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대하고 고대 시험의 그 출제 경향을 제가 다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한 페이지에. 첫 번째로 연대 같은 경우에는 출제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최근 들어 유형의 불확실성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뭐 객관식이 나왔다가 단답형이 나왔다가 언제 서술형이 또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되게 불확실하고요, 요즘. 난이도의 변화 또한 매우 극단적이에요. 22년도, 23년도에는 엄청 어렵게 냈다가 최근엔 또 이제 약간 쉽게 내고 뭐 그런 사례가 되게 많고 선형대 수학까지 시험 범위에 추가가 되면서 이제 사실 23년도에는 선형대 수학이 전체 100점 만점에 38점이나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저희도 대비를 시켰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배점이 좀 많이 낮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적분이랑 선형대 수학의 배점에 대해서 불안정성 또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해에는 학생들이 뭔가 작년에 미적분학 많이 나왔으니까 올해 선형대 수학 많이 나오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고 아니면 올해는 미적분학이 덜 나왔으니까 내년에 많이 나오지 않겠어? 해서 선형대 수학 좀 힘 빼고 미적분학 많이 했더니 갑자기 선형대 수학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배점에 대한 불안정성 또한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경향성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완벽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편입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떤 기조나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의 경향성이나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편입시험에 그해 참여하는, 그러니까 문제 출제에 참여하는 교수님도 해마다 되게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편입시험 준비할 때는 경향성 생각하지 말고 항상 최악의 상황 가정에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증명보다 문제풀이 형식의 문제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이건 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유형에 대한 유형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뭐 사실은 물론 이것도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옛날처럼 뭐 증명을 갑자기 낼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최근 기준을 봤을 때는 이 유형화 작업이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다 정도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첫 해부터 현재까지 단답형을 좋아하는 기조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이제 뭐 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조인데 난이도의 변화가 대신에 극단적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뭐 어려워봤자 계산이 좀 복잡하다 정도이기 때문에 뭐 극단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내는 그런 경향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잡한 계산으로 난이도를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계산에 대한 훈련이 되게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기조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편입시험 자체의 특징이에요. 언제 또 연세대처럼 극단적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가능성에 대비해서 빈틈없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복잡한 계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대는 복잡한 계산으로 난이도를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에 대해서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든 문항이 문제풀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대는 유형화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학교 모두 중요한 건 또 뭐다?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 최근에 문제풀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형화 작업이 두 학교 모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대망의 이제 유형화 전략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할 건데, 네, 굉장히 많죠. 근데 저희 블리스 미적분학은 실제로 연고대 편입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서 64개의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을 잡아냈고, 실제로 작년 시험에서 미적분학은 이 유형을 벗어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단언컨대. 그래서 그 말은 여러분들이 더 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덜 할 것도 없고,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이 이 64가지 유형을 완벽하게 학습을 하고 그 유형에 대한 암기가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다면 문제는 거의 100% 이 안에서 출제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희 블리스 미적분학 수업을 수강한다고 하면 이 유형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훈련들을 거치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열심히 했을 때 이 안에서 문제가 나오는 걸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형화 전략, 미적분학에서는 상당히 지금 중요한 어떤 전략이다. 이렇게 제가 마무리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공부할 때의 마음가짐인데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학생들이 그래도 연대나 고대 정도 가려면 100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90점, 뭐 95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개라도 틀리면 저는 합격을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제 다 맞춰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 표를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요. 가장 중요한 건 다들 맞히는 걸 실수 없이 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올해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시험 보고 나서 얘기를 해보고 전화를 해보고 했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블리스 커리큘럼 기준으로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보다는 약간 기본적인 내용, 우리가 기본기에서 했던 내용들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상위권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장에 가서 압박감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는 이 학생은 이만큼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시험에서는 요만큼밖에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저난이도 문제, 그러니까 누구나 공부를 하면 맞힐 수 있는 문제조차도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들 맞히는 걸 절대 틀리지 않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해요. 이 편입시험에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들 맞히는 걸 만약에 내가 틀린다라고 하면 뒤처질 수 있는 거예요. 이 편입시장에서. 근데 내가 다들 맞히는 걸 일단 다 맞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 다 맞는 거 내가 일단 다 맞출 수 있으면 뒤처지지 않는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 다들 틀리는 문제를 내가 한 번 더 맞춰준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정말 큰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여기 밑에 크게 상관없음이라 나와 있는데, 사실 다들 틀리는 건 맞췄을 때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틀렸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다들 틀리는 거니까 변별력이 없어요. 변별력이라는 것은 열심히 한 사람 맞추고 열심히 안 한 사람 틀리는 건데, 보통 연고대에서 이런 다들 틀리는 문제를 낼 때는 그 누구도 맞출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내버리기 때문에 약간 100점 방지용 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내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틀리더라도 큰 의미가 없어요. 뭐 합격에 지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남들이 다 맞출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실수해서 틀리면 합격에서 멀어지는 거고, 만약에 내가 남들이 다 맞추는 거 똑같이 다 맞췄다. 그럼 일단 뒤처지지 않는 거고, 여기서 내가 하나 더 맞춰보겠다. 나 다들 틀릴만한 거 하나 더 맞춰보겠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면 경쟁력 확보하고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가짐에 대해서 제가 다시 요약을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남들 다 맞추는 거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최종 합격권은 생각보다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가짐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공부할 때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방금까지 뭐 제가 마음가짐이니 뭐 어떤 걸 풀어야 되니 기출 경향이 어떠니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저는 이제 AP 칼큘러스라는 커리큘럼을 소개할 건데, AP 칼큘러스라는 것이 난이도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실제 시험에서 AB 칼큘러스하고 BC 칼큘러스로 나뉘어요. 근데 이제 제가 AB는
어드밴스드 베이직을 따서 AB로 이제 좀 변형을 했고 BC는 비폴 크런치라고 해가지고 의미가 뭐냐면 이제 AB는 약간 기본적인 건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 기본에서 기본만 하지 않아요. 약간 좀 더 진보된 기본 형식의 문제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베이직도 커버할 수 있지만 베이직보다 좀 더 진보된 심화 문제까지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면서 제가 AB 칼큘러스를 이렇게 정했고요. BC 칼큘러스는 비폴 크런치라고 하는 건데 이 크런치가 약간 그런 뜻이래요. 이게 그 결정적인 순간 그런 뜻인데 우리가 파이널에 들어가는 시기가 결정적인 시험 전에 직전 순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이제 제가 생각해서 before crunch 아주 결정적인 순간 직전에 실행하는 커리큘럼이라 해가지고 BC 칼큘러스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유형학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형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3개월 나눠서 1변수 미적분학에 있는 유형과 다변수 미적분학에 있는 유형을 나눠서 소개를 할 건데 자, 1변수 미적분학 같은 경우에는 유형 3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기간이고 다변수 같은 경우에는 유형 31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합해서 64개의 유형을 요 기간에 걸쳐서 공부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2월에서 9월까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풀이, 개념학습, 그걸 이제 기본부터 심화까지 다 어느 정도 시험에 필요한 내용까지 모두 압축해서 전달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요게 뭐 기본 2월부터 9월까지 하는 게 기본기처럼 보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전 그게 아니라고 했죠. 기본뿐만 아니라 심화까지 다 한다 했어요. 그래서 실제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 AB 칼큘러스 내용만 완벽히 숙지해도 최종 합격권에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시험이 중난이도 정도만 나와도요. 2월에서 9월 과정까지만 딱 제대로 했을 때 그것만으로도 최종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BC 칼큘러스에서는요. 직전이니까 당연히 뭐 총정리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만 여기서는 그 이상으로 더욱 어렵게 출제되는 난이도도 제가 공략을 같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편입 기출문제 전 문학에 대한 분석을 하고 고난이도 파이널 모의고사를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수준 높은 문제를 통하고 총정리 모드에 돌입하는 그런 어떤 기간이 한 2, 3개월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입 기출문제를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본 내용일 거예요. 여기서 했던 내용들을 거의 다시 복습하는 정도의 어떤 수준이겠지만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점 방지용 문제가 한두 문제씩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기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킬러 문제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난이도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대비를 하게 되면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2월에서 9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최종 합격권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을 만들고 여기서 그 방점을 찍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커리큘럼을 총 3가지로 나누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스터디 플랜인데 뭐 예시로 하나 가져와 본 거예요. 제가 30강에 있는 과제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노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개개인별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적절한 주간 계획표를 제공함으로써 실제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니즈가 되게 많은 게 뭐 내가 공부를 할 줄 모르는데 그리고 공부를 할 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상담이 되게 많이 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도록 그냥 이걸 따라서만 하면 이제 알아서 되도록 제가 이런 것들을 짜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을 따라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 같은 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문들을 다 씻어주는 어떤 체크리스트라고 보면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매주 주단위 복습을 잘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퀴즈를 항상 드려요. 퀴즈. 미적분학 같은 경우에는 주에 10문제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주에 강의한 내용으로 제가 문제들을 선별하고 중요한 문제들,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엮어서 퀴즈에 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퀴즈를 통해서 강의에 대한 이해 수준을 점검하고 뭐 저희한테 이제 수준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도 있지만요. 그보다 전 더 큰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퀴즈 문제 만들 때도 제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퀴즈 문제를 보통 시간 없다고 그냥 한 번 풀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내 위치 알았으면 됐지 이러면서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얘네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정말 의미가 있는 문제들이 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퀴즈 문제도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과제에서 같이 활용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퀴즈는 제가 추가적으로 배부하는 어떤 문제집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퀴즈지만 그게 이제 시험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습을 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진단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진단평가, 이거 월 단위 복습인데 저희가 이제 보통 주차별로 강의가 열리잖아요. 그럼 이제 월 단위 복습이라는 것은 뭐 4주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주차부터 4주차까지 강의를 들었으면은 그 4개의 주차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험을 한번 또 보게 돼요. 그게 이제 진단평가인 거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보고 여러분들의 이해 수준 점검할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한 거는 문제들이 굉장히 또 제가 노력을 많이 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풀고 끝내지 마시고 이걸 반드시 문제풀이 과제하고 같이 엮어서 항상 복습을 철저하게 해주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건 이제 마이 페이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그 공부 현황 같은 거를 다 이제 정리를 해놓은 그런 어떤 표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잘 참여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쾌감을 느끼라고, 여러분들이 뭐 강의 수강이나 과제 진행이나 뭐 퀴즈 같은 거 제출할 때마다 스스로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이제 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체크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표도 바뀌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사실 편입시험이 되게 외로운 싸움이잖아요. 되게 뭐 재미도 없고 뭐 공부하는 게 가시적으로 내가 실력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되게 재미없을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함으로써 이런 어떤 지표가 바뀌는 걸 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라도 좀 느끼면서 동기부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나중에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건 블리스 모의고사인데, 실제 저희가 요건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시험을 본 거고, 이 오른쪽이 실제 연세대에서 저희가 대관을 해서 시험 직전에 모의고사를 친 거거든요. 아마 이게 올해도 있을 거예요. 올해도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나 뭐 여기 여름 모의고사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너무 높았어서 여름에도 하고 직전에도 한 번 더 하고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저희하고 같이 함께 하면 참여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어떤 문제를 적중했는지 강의나 뭐 문제에서 가져온 건데요. 뭐 이걸 다 설명하려면 끝도 없어요. 그냥 쭉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강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 닮아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닮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한번 가져와 본 거예요. 이렇게 어떤 것들을 적중했는데, 이걸 근데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있기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지루할 수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더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All Patterns Calculus라고 해가지고 유형으로 꽉 잡는다라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유형으로 꽉 여러분들의 편입수학을 잡아줄 거예요. 날카로운 분석과 유형화를 통해서. 그래서 AP 칼큘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25학년도 합격을 위해서 정진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내년에는 여러분들 손에 합격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제 AP 칼큘러스 OT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